첫 번째 챕터 10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챕터에서는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면 우리말 어순과 영어 어순의 가장 큰 차이는 목적어와 동사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는 것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목적어는 그 동작의 목적이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 우리말에서는 을을이 붙는 부분이죠. 동사는 주어가 하는 동작 혹은 주어의 상태를 묘사하는 부분으로 무엇 하다로 끝나는 부분입니다.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이 목적어와 동사의 어순이 다른 것이래요.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내 차가 우리말에서는 은는이 가가 붙으면 주어이죠. 가로등 을 목적어 그리고 마지막에 들이받았다 동사가 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my car 제일 먼저는 공통적으로 주어가 오지만 그 다음에는 hit 항상 동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순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작을 할 때 우리말대로 생각을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 다음 부분도 한번 보면 또한 우리말은 은는이가 주어 부분이죠. 또는 목적어 부분에서는 을을 등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조사나 어미가 발달해 있는데 우리말이 굉장히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조사나 이제 말 끝에 붙는 어미가 발달하여 어순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어순이 바뀌어도 어느 정도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어의 위치에 따라 그 역할이 정해지므로 어순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은 이제 조사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톰이 제인을 좋아해. 이런 문장에서 어순이 바뀌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인을 좋아해. 톰이. 제인을 톰이 좋아해. 이런 식으로 어순이 바뀌어도 우리 말에서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오로지 어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순이 바뀌면 의미가 아예 다른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Tom likes Jane과 Jane likes 탐이 다른 문장이기 때문에 어순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말에서는 어순에 신경을 썼던 적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차이를 반드시 인지하고 공부를 해야 특히 서술형 문제에서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도 한번 보면 My car hit a street lamp랑 a street lamp hit my car 는 영어에서는 다른 문장이다, 다른 의미를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징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어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자연스러운 기본 어순은 주로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그리고 동사가 오는데 만약에 동사를 꾸며주고 싶은 부사가 온다 하면 부사는 필수는 아니지만 만약에 오고 싶다면 목적어 다음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의 기본 어순은 일단 주어랑 동사가 무조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그리고 부사는 오고 싶다면 이 마지막에 와야 됩니다. 주어 자리는 우리말이나 영어나 공통적으로 문장 맨 앞에 오기 때문에 그 외의 어순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영어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도치가 일어난다거나 명령문이라거나 이렇게 변형된 문장이 아니고서는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뒤바꾸지 않고 주어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동사의 어순으로 씁니다. 또한 우리말과 같이
동사, 부사, 목적어의 어순으로 동사와 목적어를 서로 떨어뜨리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목적어는 영어에서 동사가 데리고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연결고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사이에 부사를 쓰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사가 목적어를 데리고 다닌다면 이 동사와 목적어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영어에서는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1번에 신디는 피아노를 연주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우리말은 신디는 부분이 주어이고 피아노를 부분이 목적어이고 연주했다 부분이 동사이죠. 이 문장을 영어로 바꿔 쓴다면 영어는 무조건 어순만 생각하면 됩니다. 영어에서는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기 때문에 이 순서 그대로 배열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Cindy, 그리고 동사 played, 그리고 목적어 the piano의 어순으로 배열만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번 문장처럼 신디는 피아노를 아름답게 라고 동작을 꾸며주는 부사가 온다면 영어에서는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부사는 기호로는 am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이 쓰는 부분이나 핵심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기호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어순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쓰는데 Cindy played the piano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사가 와서 beautifully 가 오는 순서가 됩니다. 12페이지부터는 문장 구성 성분을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우리말 주어는 대개 문장 앞에서 대명사 혹은 명사 그리고 그 다음에 은는 이 가가 붙는 형태이고 우리말과 영어 모두 문장의 맨 앞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는 의미적으로는 동사의 그 동작을 직접 행하는 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수동태에서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그 아이들은 일단 문장의 맨 처음에 오는 부분 그리고 은는 이가가 붙는 부분이 주어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제 탁구를 쳤다. 이 문장에서 그 아이들은 부분이 주어이기 때문에 the children 정도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주어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주어는 우리말에서 은는 이 가가 붙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간혹 가다가 문장에서 은는 이 가가 붙는 것이 2개 이상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수학 공식처럼 딱 한 가지 방식으로만 말이 표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동사의 동작을 직접 행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의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봤을 때 1차적으로 판단이 안 선다 라고 하면 우리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의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일단 은는 이가가 붙는 부분이 옛날에는 또 있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어를 무엇으로 봐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동사를 중심으로 사용했다인데 사용하는 대상이 옛날이 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했다. 요 사람들이 주어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n the old days 하고 주어 people used oil lamps 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도 보면 어제는 그 학교에서 시험 일정을 발표했다. 일단 보면 은는 이가가 붙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기 때문에 주어인지 한번 살펴보니까 어제라는 대상은 발표하는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는이가가 붙긴 했지만 주어가 아니라는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니까 비록 은는이가가 아닌 에서가 붙기는 했지만 발표했다라는 그 주체의 대상은 학교입니다. 학교가 발표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문장에서는 주어를 the school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school announced the test schedule yesterday 와 같은 문장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3번도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주어의 의미 덩어리라고 나와 있는데 한 단어 이상의 조금 긴 형태의 주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읽거나 들을 때 단어 하나하나보다는 의미 덩어리로 이해해야 하듯이 영작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말을 영어의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구의 각 의미 덩어리로 잘 구분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 단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문장을 한번 보면 그 방 안의 어린 아이들은 원래 핵심 주어는 아이들이지만 어린 아이들 그리고 그 방 안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주어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인데 어린 아이들, 그래서 little children, 그리고 그 방 안, in the room과 같은 형태가 아주 큰 주어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도 그 부모님과 아이들은 이기 때문에 주어가 언뜻 보면 두 개인 것처럼 보이죠? 병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the parent and children 이 하나의 큰 주어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가 길어지더라도 의미 파악만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전혀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페이지 14에서는 동사와 목적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어 문법에서는 동사가 하는 역할이 90%는 된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문장 구성 성분, 그러니까 문장을 이루는 하나하나로서의 동사를 보면 매우 심플합니다. 동사는 무엇 하다, 이다라고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매우 쉽죠. 그래서 동사는 무엇 이다, 하다 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끝맺음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장 맨 끝에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주어 바로 다음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제 탁구를 쳤다. 이 부분에서 문장 맨 뒤에 나오는 쳤다. 이 부분이 동사이고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The children played table tennis yesterday와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죠.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영어의 동사는 그 종류에 따라 이러저러한 문장의 틀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두 번째 챕터부터 계속 동사와 관련해서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목적어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목적어는 대명사 혹은 명사 그리고 우리말로는 을이 주로 붙는 형태로 동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우리말에서는 주로 주어 뒤, 동사 앞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뒤 탁구를 동사 앞 이런 순서로 오는데 영어에서는 목적어는 대부분 동사 바로 뒤에 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제 탁구를 쳤다. 의 어순인데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기 때문에 The children played table tennis 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부사 yesterday가 옵니다. 3번에서는
목적어 찾기와 목적어의 의미 덩어리 부분이 나오는데 일단 먼저 목적어 찾기 부분부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말에 을이 붙는 부분이 목적어라고 했지만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을이 붙지 않았어도 의미적으로 목적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극히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을이 붙는 부분이 없다 하면 마찬가지로 의미적인 부분을 잘 고려를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대답하지 않았다 부분이 동사이고 내 질문의 부분이 목적어인데 을이 아닌 애가 붙었죠. 이런 경우에 의미를 잘 파악해보면 비록 을이 붙지 않았지만 무엇에 대답하지 않았지? 라고 생각해보면 내 질문이 목적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 didn't answer 내 질문에 my question 이라고 목적어로 간주하고 동사 다음에 적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예문도 보면 나는 이곳에 그림 한 점이 필요하다. 필요하다가 동사인데 무엇이 필요해? 라고 의미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림 한 점이 목적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을이 아닌 이가 붙었어도 의미적으로 목적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I need 동사 다음에 그림 한 점 a picture I need a picture here 과 같은 어순으로 문장을 배열을 해주면 됩니다. 3번 예문은 목적어의 의미 덩어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앞서 주어에서도 봤듯이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목적어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를 잘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쁜 그림 한 점이 그림 한 점을 예쁜이 꾸며주면 이렇게 큰 전체 덩어리가 하나의 목적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I need 한 다음에 예쁜 beautiful이라고 할까요? beautiful picture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로 그림 한 점이나 식물이 하나 이런 식으로 길게 병렬 구조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 need a picture or a plant 이런 경우에는 요 전체가 하나의 목적어가 됩니다. 16페이지에서는 부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부사는 문장에서 100% 수식 거품인 부분이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법 문제 풀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함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부사는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와는 다르게 쓰임이나 종류가 매우 방대한데 주로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 혹은 특정 어구 등을 수식을 합니다. 형태는 대표적으로 형용사 플러스 ly가 있는데 여기에서 명사 플러스 ly랑은 구분을 해야 되죠. 형용사 플러스 ly는 부사가 되는데 명사 플러스 ly는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ly 붙었다고 무조건 부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전명구도 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전명구는 경우에 따라서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 주어, 탁구를 이 목적어, 쳤다가 동사이고 남은 부분, 때를 가리키는 어제라는 표현, yesterday는 수식 거품인 부사에 해당합니다. 2번으로 넘어가면 부사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식 관계로 부사를 찾아내기보다는 의미별로 알아두는 것이 오히려 더 쉽고 영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사는 주로 방법, 그러니까 그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혹은 장소,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하는지 등을 의미합니다. 영어에서 부사의 위치는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면 요 주어와 동사 사이 그리고 아주 간혹 가다가는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도 가능하고 문장 끝에도 가능하고 문장 맨 앞에도 가능한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부사에 따라서는 위치가 완전히 정해져 있는 부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나타내는 부사들이 있는데 well, quickly, beautifully, gracefully, peacefully, gently 이런 대표적인 예시들이 있습니다. 사실 부사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정리를 따로 하기는 어렵고 이번 예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 있구나 정도로 살펴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he plays the violin인데 바이올린을 어떻게 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다면 뒤에 he plays the violin well 처럼 쓸 수 있겠죠. 그리고 would you please come 하고 오는데 어디로 오는지 장소와 관련된 부사를 마지막에 써서 here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나는 최근에 때를 나타낼 때에도 I 최근에 하면 recently가 떠오르죠. recently went to Busan. 이 스프는 매우 차갑다. V로 시작한다고 힌트를 줬네요. 그러면 this soup is very cold. very가 바로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Is this box large enough? 여기에서 이제 enough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는 앞에서 뒤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very cold, very large 와 같은 식으로 꾸며주는데 enough만 예외적으로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is this box large enough? 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6번에 그녀는 종종 조깅을 하러 간다. O로 시작하는 빈도부사 often이 있죠. 그래서 she often goes jogging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명사에 ly가 붙은 형태는 부사가 아닌 형용사라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들을 한번 보는데 낯선 예시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트에 ly 붙으면 값이 비싼, 타임에 ly 붙으면 시기 적절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